저는 언론의 뉴스를 참 안 믿는 게 월 400만 원 내면서 살 수 있는데 정부에서 대출 규제를 해서 그래서 집을 못 산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부부가 맞벌이해서 실수령액으로 월 1,000만 원 벌고 그 1,000만 원에서 400만 원 정도는 집 사는데 원리금으로 충분히 낼 수 있는 수준이 됐다. 그런데 그거를 정부에서 못하게 틀어막아서 집을 살 수 있는데 못 사게 됐다. 이게 언론 뉴스의 이야기의 주요 골자인 것 같습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자고요. 정말로 그게 현명한 판단이고 결정일지 말입니다. 좀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당장은 그걸 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근데 맞벌이 부부로 실수령액 500, 500씩 해서 1,000만 원 번다고 10년 뒤에도 20년 뒤에도 그걸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죠. 그게 현실입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고 5년 뒤에 10년 뒤에 20년 뒤에도 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는 게 되게 무리다라는 겁니다. 20억짜리 집 사는데 10억은 자기 돈 있고 나머지 10억을 빌려가지고 하겠다라는 건데 그게 올바른 판단인지 현명한 모습인지는 사실 개개인마다 다르게 느낄 수 있습니다만 냉정하게 좀 볼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무리일 거라고 이제 보는 시각인 거죠. 10억이라고 하는 금액을 너무 우습게 생각하는 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어떤 이에게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많지 않은 금액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이에게는 영원히 죽을 때까지 만져보지도 못할 금액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최대한 보수적으로 좀 냉정하게 따져보고 결정하는 게 좋겠다라고 보는 겁니다. 쉽게 판단할 부분이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좀 더 신중하게 내다볼 필요가 있다. 좀 더 잘 좀 살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10억이라는 게. 그리고 10억으로 대출 받아서 대출 이자를 예를 들어서 한 4.5% 그러면 얼마입니까? 대출 이자만 1년에 4,500입니다. 대략 이제 월에 400만 원 좀 안 되죠. 근데 그건 이자인 거고 원금은요. 원금도 따져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원리금으로 얼마가 되겠습니까? 못해도 550만 원, 600만 원 될 겁니다. 그걸 얼마나 해야 될까요? 20년 이상 해야 될 텐데 그게 가능한 이야기냐? 그렇지 않다라고 보는 겁니다. 너무 과도한 금액이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뉴스에서 부부가 맞벌이로 실수령액 월 1,000만 원 받기 때문에 400만 원은 감당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 원금 기준인 것 같고요. 이자 기준인 것 같고 원금은 포함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실수령액 1,000만 원 받는 맞벌이 부부 그러니까 합산해서 그만큼 소득을 이렇게 내는 사람도 대단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10억의 대출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소득이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출 금액이 한 5억 정도 된다. 그러면 조금 그래도 무리가 되긴 하지만 그래도 감당할 수 있겠구나라고 한 번쯤 생각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대출 금액이 5억이고 이자가 4%다. 그래도 5,4,20 하면 1년에 이자가 2,000만 원이죠. 월로 따지면 160만 원, 170만 원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원금 일부 이제 상환하는 거 생각하면요. 원리금으로 250만 원, 280만 원 정도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부부 합산해가지고 실수령액이 이제 1,000만 원이 된다라고 하면 250만 원, 280만 원 제하고 나머지 금액으로 사는 게 어느 정도 가능할 수 있죠. 하지만 그것 또한 제가 생각할 때는 좀 과도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이자 부담이 원리금 부담이 꽤 크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10억이라뇨. 10억은 아예 말도 안 되는 숫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언론에서 이제 정부가 6억 이하로 대출을 제한해버리니까 갑자기 부동산 호가나 펌프질 해가지고 분위기 띄울 수 있는 게 사라져버리니까 화가 나가지고 저렇게 아무 말이나 내뱉는 것 같습니다. 지금처럼 주택 가격이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는 이 상황이 결코 정상이 아니다라는 것. 그리고 대출 틀어막고 최대한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됩니까? 부동산 시장은 알아서 이제 서서히 하향 곡선을 그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미 이제 소득 대비
대출 상환 비율, DSR 비율이 60% 넘는 사람들이 꽤 많다고 하니까 이미 되게 목가에 찼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자산을 처분하려고 안간힘을 쓰는 게 6개월 뒤, 1년 뒤, 2년 뒤, 3년 뒤 계속 벌어질 일이다 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이미 경매 물량이 저기 법원에 쌓여 있는 것만 해도 10만 건 가까이 든다라고 하는데요. 얼마나 더 일어날지도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죠.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너무 안일하게, 너무 쉽게 뭔가를 기대하는 건 무서운 일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기대가 크면 욕심도 커지겠죠. 근데 그 욕심이 커지는 만큼 어떻게 하지 못할 되게 큰 위협도 같이 늘어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보수적으로 살아가야 되고 안전하게 뭔가를 살펴보는 게 좋겠다라고 여깁니다. 잘 생각하고 잘 궁리하고 움직이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 좀 더 우려하고 좀 더 염려하고 좀 더 두려워하고 좀 더 대비하며 사는 게 더욱더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좀 더 신중하게 결정하자라는 거죠. 너무 만만하게 뭔가를 결정하는 건 좋은 모습이 못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차분히 따져보고 좀 더 두려워하고 좀 더 기다리고 좀 더 염려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잘 살펴보고 잘 따져보자 라고 말하는 거죠. 살아가는 게 뭘지, 어떻게 사는 게 좋은 모습일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특히나 지금처럼 우려스럽고 변화가 많을 때는 더욱더 심사숙고하고 신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잘 따져보고 잘 살펴보고 뭔가를 결정하자고요. 섣불리 빨리 뭔가를 정하는 것만큼 우려스럽고 문제되는 게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지금은 부동산을 살지 말지 고민할 시기가 아니고 관망하고 지켜봐야 될 시기다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오래 기다려보자고요. 좀 더 두고 보자고요. 살아가는 게 절대로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먹고 사는 생계부터 먼저 책임져야 되지. 지금은 부동산 해가지고 투기해서 돈 벌 생각은 안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우리의 삶이 더 빨리 무너질 겁니다. 그러므로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따져보고 더 심사숙고하며 지내는 게 좋겠습니다. 잘 좀 살펴보자고요. 살아가는 게 참으로 어렵습니다. 쉽게 사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다들 자기 자리에서 고군분투하고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발벙치고 있잖아요. 그게 지금인데 만만하게 세상을 내다보고 자산시장을 우습게 보면 큰일을 겪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큰 화를 겪을 거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좀 더 두려워하고 좀 더 염려하고 좀 더 잘 살피며 움직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지내보자고요. 뭐가 되었건 간에 좀 더 굳은 각오로 세상을 좀 더 맞서서 고군분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